Those of you who would like to study English but not sure what to do because you've heard too many ways of doing it, ended up getting distracted, then you've got to watch this video.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지는 않고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기 좋아하는, 그렇지만 또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는 Brenner라고 합니다. 자, 어쩌다 보니까 오늘 의상이 제 머리와 좀 이렇게 맞물려 갖고 좀 느낌이 좀 예수님 분위기가 나네요. 아무튼 제 원래 별명도 예수님이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오늘은 나에게 맞는 영어 공부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그 두 번째 시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얘기는 바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바로 그 shadowing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adowing의 장, 단점, 허와 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shadowing을 했을 때 효과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간단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얘기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던 방법 중에 하나, 하나라기보단 거의 이거밖에 안 했죠, 제가. 아무튼 거의 영어 공부를 하는 시간 중에는 거의 한 70%, 80% 이상이 다 쉐도잉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나머지 시간대는 다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한다든지 그거를 활용해서 얘기를 해본다든지 그런 시간으로 제가 활용을 했었고, 아무튼 자, 쉐도잉은 제가 이 방법 저 방법도 다 써봤고요. 할지 못할지 다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참 얘기하자면 정말 길지만 아무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쉐도잉의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도잉의 장점이라면 첫 번째, 문법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녹아들 수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밀어넣었던 그 말도 안 되는 많은 문법들 있지 않습니까? 일형식이 뭐니, 오형식이 뭐니, 부사적 용법이 뭐니, 상관접속사, 등위접속사, 이런 넌센스들을 전부 다 건너뛰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문형을 자리 잡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 원어민과 같이 머릿속에 문법이 자리 잡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던 영어로 생각하기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생각해서 영어로 말하기. 그것이 가능해지는 바로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성공이 돼서 잘만 머릿속에 자리만 잡는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딸려오는 부가적인 효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일단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 보시지 않습니까? 토익 시험 보면은 리딩 파트를 풀 때 좀 그러신 분들 있죠. 이 다음에 이거 뭐가 나와야 되지? 이게 나왔으면 뭐가 들어가야 되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릿속에 문법이 잘 자리 잡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면 한 문제를 푸는데 거의 한 2초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답 이거, 이거 답 이거, 이거 답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풀면요, 나중에 토익 시험 다 보고 나서도요, 뒤에 시간이 한 20분 정도 남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아무튼 원어민과 똑같은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원어민과 같이 머릿속으로 영어로 생각하게 되는 어떤 그런 단계가 시작된다라는 거, 쉐도잉을 하게 되면. 장점 두 번째, 리스닝은 무조건 됩니다. 리스닝은. 그것도 그냥 리스닝이 아니고 고단계 리스닝이 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드리지만 어른들은 아이들과 틀려갖고 프리토킹으로 언어가 늘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인 학습이 정말로 많이 필요한데, 쉐도잉은 이 반복적인 학습을 모두 다 갖춘 어떤 그런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왜 아이들은 보면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엄마들이 baby talk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baby talk. 일부러 아이들 알아듣기 좋으라고 천천히 말해주는 어떤 그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베이비 토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은 배워나가죠. 그러다 어느 정도 머릿속에 문법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지말 하는 거고, 그것의 성인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들과 얘기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원어민이 아니다라는 걸 느끼는 순간에, 아니면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순간에 원어민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거의 한 80% 이상의 말들이, 한 90% 이상의 말들이 거의 대부분 다 baby talk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러 여러분들 알아듣기 좋게 편하게 천천히 쉬운 단어로 얘기해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베이비 토크인데, 쉐도잉과 베이비 토크가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누가 말해놓은 것을 따라서 얘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라는 거. 물론 말은 좀 빠르지만, 미드 같은 경우는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굉장히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는 겁니다. 배우가요, 발음이 부정확하면 배우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대배우,
송강호 선생님 같은 분들이 뭐 발음이 안 좋아서 영화 보는 중간중간에 자꾸 흐름이 끊긴다, 이런 경우는 절대 발생하지 않겠죠. 심지어는 그거는 이제 신인 배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발성 연습이 다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발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들보다 발음 더 알아듣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기 힘든 발음들이 아니라는 거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쉐도잉이 잘 됐을 경우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성과는 그냥 프리토킹을 잘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그거 이상의 성과를 얻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태까지 프리토킹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수준은 그냥 자기 의사소통 수준이었어요. 근데 절대로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제 예를 들어드리면요, 저도 옛날에 회사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시작해서 진짜 1년간 미친듯이 연습해서 회사를 들어갔죠. 입사하기 전에는 전 굉장히 약간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나 원어민 정도 못하는데 이거 가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야? 막상 들어가서 제가 느끼게 된 건 뭐냐면 나는 영어 공부를 너무 많이 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저는 외국계 회사를 다녀본 적도 없지만 저와 같이 연계가 돼서 일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계 회사들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다니던 사람들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제 마음속으로는 저렇게 영어를 하는데도 외국계 회사를 다닐 수가 있어? 라고 느낀 사람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는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하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도 봤어요.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해외 비즈니스 하고 그 다음에 승진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영어를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군계일학, 낭중지추가 되는 겁니다. 영어를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니까 좀 고사성어까지 알려주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됐네요. 아무튼 난 그거 이상을 넘어가는 정말로 현란한 스피킹을 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정말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쉐도잉의 단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장점이 단점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도 생기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연스럽게 문법을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문법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캐치하기가 힘듭니다. 영어문법이 뒤죽박죽이 돼갖고요, 나중에는 체계적으로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브로큰 잉글리시를 얘기할 수 있게 된다. 요즘 영화가 한 2시간 합니까? 아니면 미드는 요즘 한 1시간 정도 하나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 때 영화 한 편에 어떤 자선사업가 같은 감독이 나는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 공부에 필요한 어떤 모든 문법 내용들을 전부 다 이 영화에 때려 넣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미친 감독은 없습니다. 미드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래서 영화를 2편, 3편을 했든 아니면 미드를 몇 편을 봤든지 본인이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거에만 의존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문법적인 부분은 따로 보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마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때 문법을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 예를 들어드리면요, 아무리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아무리 많이 연습을 했어도 제가 캐치할 수 없었던 게 어떤 거였냐면 hurt, 이거의 쓰임새에 대해서 제가 캐치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찾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로 혼자서 알아내기가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따로 공부를 또 했고, 어떤 분들은 네가 머리 나빠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머리 많이 좋을까요? 자, 두 번째 단점으로는요, 이게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립니다. 이게 단시간 안에 뭐가 딱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리스닝 같은 경우는 2, 3개월만 해도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좀 느낌이 틀려진다고 그러나? 뭔가 좀 더 들리는 느낌? 뭔가 좀 더 편안한 느낌? 그런 것들이 확 와닿아요. 그런데 그 스피킹까지 동반돼서 이렇게 크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외롭고 고된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누구랑 대화를 하면서 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느는지 확인이 좀 힘들어요. 내가 정말 잘 해나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늘고 있는 건지, 가끔 가다가 혼잣말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기긴 하겠죠. 물론 아무래도 영어가 느니까. 그렇지만 혼잣말도 하루 이틀이죠. 그죠? 매일마다 어떻게 혼잣말만 하고 삽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정도 느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하기가 좀 힘들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미드로 공부하시는 분들,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좀 유리한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어떤 성향이라기보다는 이런 사람들.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정말 많이 남으시는 분들, 휴학생들, 취업준비생들, 이렇게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께 굉장히 좀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덕후들, 한번 영화 봤던 거 또 보는 거 별로 지겨워하지 않는 사람들, 넷플릭스에서 봤던 영화 또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케이블 TV에서 채널 돌리다가 마음에 드는 영화 나오면 거기서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분들, 거기다 도와서 거기서 나오는 대사까지 따라치실 수 있으신 분들, 바로
이런 사람들. 저는요, 좋아하는 영화는 뭐 과연 100번까지도 봅니다. 타짜 같은 영화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명작이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는 제가 지금 거의 한 100번 본 것 같습니다. 100번. 거기서 나온 대사들도 기본이죠. 뭐 한참 화제가 됐던 묻고 떠블로 가,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뭐 이런 건 기본이고, 거기서 악귀의 주옥 같은 대사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법? 아직도 그러고 뜨뜨미지근한 걸 믿어? 내 배하고 정마던 배를 밑장에서 뺐지.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야. 뭐 이런 대사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좀 쉐도잉에 유리했던 경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또 이거 쉐도잉이라는 게 남의 말 쫓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덕후적인 기질을 가진 분들에게 굉장히 좀 유리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견디지 못해서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 반복되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 봤던 거 또 보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는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싫어하셔도 하셔도 돼요. 그 과정을 극복할 수 있으면. 그렇지만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쉐도잉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들의 한 달 후의 미래가 전 이미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문법적인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좀 문장을 읽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이해는 돼야, 뭐 단어는 모른다고 쳐도 그거야 뭐 이제 새로 암기해서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문장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께는 또 굉장히 힘든 작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뭐 현재 완료, 아니면 뭐 과거 분사, 수동태, 뭐 이 정도는 좀 알고 시작해야지 그거를 하면서 한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로 고된 작업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문법적인 지식이 없어도 해도 돼요. 그러나 그런 여러분들의 한 달 후의 미래가 전 이미 벌써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문법적인 지식이 좀 있다, 자, 웬만한 건 대본을 보면 이해가 다 가능하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께는 좀 가급적이면 영화보다는 뉴스를 해보실 것을 강추드립니다. 왜냐면 뉴스가 굉장히 힘들 것 같죠? 물론 힘들죠. 이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생각보다 미드나 영화보다 뉴스가 더 쉬운 이유는 일단 앵커들이 발음을 굉장히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말의 스피드가 영화보다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알아듣기도 굉장히 편해요. 그 다음에 뭐 어휘 수준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어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아 보여도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 같은 경우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거든요. 그렇게 나온 거 또 나오고 여러 번 보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암기가 돼요. 그렇게 해서 어휘적으로도 굉장히 풍부해질 수가 있고, 아무튼 유리한 게 많아요. 게다가 앵커들이 얘기를 해주는 건 국어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문어체를 입으로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하이 레벨의 어떤 문법까지 자동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쉐도잉의 어떤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어울리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참, 쉐도잉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게 많은데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쉐도잉에 대해서 좀 더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할 말은 정말 많지만 쉐도잉은 그냥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영어 공부 화이팅입니다.